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에 발표됐죠. 6월 예, FMC 의사로 관련돼서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스쿨에서 FMC 의사록을 주제로 한 영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예. 이 의사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사록은 크게 두 분야로 분류가 돼요. 연준의 그 스텝진들, 그러니까 연준의 그 경제 분석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 현황이 어떻고 금융시장은 어떻다, 그리고 네, 앞으로 경제 전망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가, 이런 거 두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록에 담겨 있는 순서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연준은 의사록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GDP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2분기에도 안 많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때 저 미국 GDP 2분기 GDP가 한 1.3%였는데요. 나중에 그 확정치로 2%로 발표됐습니다만은 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준의 그 중요한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인데요.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고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그 5월 물가가 발표되기 전이었는데요. 4월까지 물가를 평가해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더라. 이렇게 현 경제상을 평가했습니다. 네, 경제 상황 다음에는 금융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금융 상황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경제가 탄력적이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한때 그 3.3% 안팎까지 떨어지다가 어제 보니까 뭐 3.9%로 떨어졌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주가는 많이 올랐죠.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20% 이상 올랐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러나 금융 여건은 다소 제약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금융시장이 실리콘밸리 파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용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보다는 좀 약화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은 어땠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작년 그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언제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파산은행 등으로 신용 여건이 좀 축소됐는데요. 이런 요건을 고려하면은 금년 하반기에 마일드한 안만한 리세션에 미국 경제가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GDP가 올 4분기하고 내년 1, 4분기에 약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겠다. 연준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미국 경제가 성장은 하기는 하는데 잠재 성장 밑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최근에 3.4에서 3.7%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안만하게 상승하고 아마 실업률이 내년 정점 치고 그 이후로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특히 그런 물가는 안만하게 하라고 있다. 근데 물가 중에서 그런 물가가 상승률이 좀 적게 떨어지는 것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로 피크일 것이다. 그래서 점차로 하반기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내년 가서는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 위원들이 평가한 경제, 금융,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예. 다음으로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 경제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전망을 어떻게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연준 공식적인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참여하는 위원들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자기가 예상한 GDP, 실업률, 물가 이런 거 개인 견해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연준 의견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경제가 지금 안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좀 상승하고 있다.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보니까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통적으로요. 자기들이 금리를 그동안 많이 인상해 놨는데 네. 이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다음에 이게 소비, 투자, 인플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자기들도 불확실하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뭐 일부 연준 위원은 이러이저런 이야기를 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가 연준 의원이 인플레이션 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성장, 잠재 GDP 밑으로 성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이유는 소비는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이 저축이 고갈돼 가지고 앞으로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준 위원은 GDP는 견조하게 성장하는데 GDI, 네. 국내 총소득이거든요. 이거는 GDP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GDI는 GDP에다가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에요. 근데 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연율로 2%였는데요. 네네. GDI가 사실 미국 국민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1.8%예요. 음. 그래서 이미 GDI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뭐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미국 경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내세웠는데요.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차가 돼버리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고는 떨어지는데 높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고용이 좋지만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가 지금 좀 조용해졌는데 일부 의원들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의사록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달러 가치가 조금 올랐었어요.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변화가 10년 국제 수익률이죠. 뭐 앞으로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뭐 3.85에서 의사록 발표 후 3.93%까지 올랐고요. 네. 뭐 대부분 주가 지수가 좀 떨어졌죠.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 한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은 FOMC가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달러는 약간 오르고 그다음에 네. 금리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준이 곧 금리를 발표할 텐데요. 연준의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에서는 그 CME 패드와치라고 있는데요. 이걸 그 시장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달 FMC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0에서 5.25인데 5.2에서 5.5%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 5.5%까지 올리고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년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연말에 가서는 4.25에서 4.50%까지 내릴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은 늘 그 고용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네네. 당장 내일 그 6월 고용이 발표되거든요. 네. 내일 그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에 발표되는데 저녁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6월 고용이 한 22만 5천 개 증가했을 것이다. 음. 5월 달에는 33만 9천 개 증가했거든요. 네. 고용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지난달과 같은 3.7%일 것이다. 근데 과연 내일 고용이 발표될 때 이만큼 고용이 컨센서스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통화 정책, 뭐 금리 인상 이런 견해들이 더 바꿔질 거예요. 근데 고용은 참 예상하기 힘든데요. 네. 뭐 제 모델로는 뭐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은 한 21만 정도인데 음. 한번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5월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됐는데 뭐 작년 6월에 그 9% 넘게 소비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기저효과도 있어 가지고 아마 6월 소비자 물가는 3% 안팎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고려하면요. 아마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연말과 4분기 이런 실질 GDP, 명목 GDP 차이,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목표하고 실질 물가 이런 걸 고려하면은 4분기 연준 그 적정 금리가 한 3.4에서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5.2%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보다는 좀 빨리 올 4분기 후반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발표될 고용하고 물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계속 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제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미국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뭐 연착륙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미국 주가가 지금 최근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어제 보니까 1.6%거든요. 네. 장기 평균이 4.3%예요. 네. 평균보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3.9%입니다. 네. 근데 주식 투자할 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면 배당 수익률 1.6%, 10년 국채 수익률 3.9%. 이걸 보면은 만약 제가 뭐 미국 주식 채권에 투자한다면은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는 늘어나고 주식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소비, 물가, 고용 통계. 저는 하반기부터 소비가 줄어들면 고용도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고 기업 이익도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가가 이제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6월에 발표된 FOMC 의사록과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총정리해서 본다고 하면은 향후 주가는 어떻게 전개될지 한 번만 더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7월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지막이다. 음. 그런 의미에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수익률이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수익률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저는 뭐 주가가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P 기준으로 앞으로 2달 정도에 10%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